저는 당뇨병이 있어요. 아침은 가볍게 먹는 게 좋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는 잘못 생각했어요. 아침을 먹은 지 30분도 안 됐는데 박순자 씨의 손끝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습니다. 그녀는 급히 식탁 위에 놓인 혈당기를 꺼냈습니다. 숫자는 100꽤98, 또 올라가았네. 숨을 내쉬며 그녀는 조용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박순자 씨, 올해 70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지냅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 소리에 맞춰 눈을 뜨고 침대 옆 탁자 위에 약봉지를 하나씩 챙깁니다.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그리고 혈당 조절제. 30년 가까이 이런 아침을 보내왔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아침은 꼭꼭 챙겨 먹어요. 건강엔 아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매일 같은 식단입니다. 따뜻한 흰죽 반 공기, 달콤한 두유 한 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먹고 나면 몸이 무겁고 눈이 자꾸 감기고 가끔은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이렇게 혈당이 오르죠? 병원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순자 씨, 아침 식사 습관부터 다시 보셔야겠어요.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냥 죽이랑 두유 마신 건데요. 그게 뭐가 문제예요? 하지만 그 질문이 수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같은 아침마다 겪고 있는 문제의 시작이었습니다. 아침마다 피곤하고 손끝이 떨리고 머리가 무거워지는 이유. 그 원인은 음식의 양이 아니라 먹는 방식에 있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은 가볍게 먹는 게 건강에 좋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가볍게 먹는다는 건 때로는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박순자 씨의 아침에서 시작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당뇨병 환자에게 가장 위험한 아침 식사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순자 씨의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당뇨병 환자의 절반 이상이 비슷한 아침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침은 간단하게 먹는 게 좋다. 배가 고프지 않으니까 점심부터 먹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주변에도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 간단한 아침이 하루 혈당을 뒤흔드는 가장 큰 이유가 된다는 걸 많은 분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흰죽이나 미음만 먹는 습관, 흰쌀로 만든 죽은 소화가 잘 되고 부담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는 가장 위험한 선택 중 하나입니다. 밥보다 훨씬 빨리 당이 흡수되기 때문입니다. 죽 한 공기를 먹으면 단 20분 만에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특히 단백질이나 채소 없이 죽만 먹으면 혈당이 170, 200까지 치솟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 편하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 편안함 뒤에는 혈당의 급등과 급락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침에 우유나 두유만 마시는 습관,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그냥 두유만 마셔요. 이 말 정말 자주 들립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판두유나 우유에는 생각보다 많은 당분이 들어 있습니다. 두유, 컵 밀리에는 평균 10, 속의 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건 밥 반 공기와 비슷한 양입니다. 특히 아무것도 먹지 않은 상태에서 마시면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고 1시간 후엔 피로감과 졸림이 찾아옵니다. 삼과일만 먹는 아침 자연식이라 괜찮아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 바나나, 감귤 같은 과일은 비타민은 풍부하지만 당분도 높습니다. 특히 바나나 한 개에는 당분이 20g 이상 들어 있습니다. 빈속에 과일만 먹으면 혈당이 즉시 반응합니다. 좋은 음식도 먹는 순서와 조합이 잘못되면 약이 아니라 자극이 됩니다. 아침을 거르거나 늦게 먹는 습관, 어차피 점심에 먹을 거니까. 살도 빼야 하니까 아침은 패스.
하지만 당뇨병 환자에게 이건 혈당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습관입니다. 밤새 공복 상태로 있던 몸은 아침에 에너지 부족을 느끼며 간에서 스스로 당을 만들어냅니다. 그 결과 아무것도 먹지 않아도 아침 공복 혈당이 높게 나타납니다. 이 상태에서 식사를 늦게 하면 몸은 당을 더 분비하고 결국 점심에 먹은 음식이 혈당 폭등으로 이어집니다. 빵, 시리얼, 과자류 중심의 아침 시간이 없을 때 가장 자주 찾는 메뉴입니다. 하지만 하얀 밀가루와 설탕이 들어간 음식은 당뇨병 환자에게 치명적입니다. 식빵 한 장의 혈당 지수 GI는 70 이상, 설탕이 들어간 시리얼은 80을 넘습니다. 이 수치는 백미보다도 높습니다. 더 큰 문제는 양 조절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두 조각만 먹을 생각이었는데 금세 배가 고파서 또 먹게 돼요. 이런 패턴이 반복되면 혈당의 파도가 하루 종일 이어집니다. 왜 이런 선택을 할까요? 어르신들이 이런 식사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은 대충 먹어야 속이 편하다. 살찌면 안 되니까 조금만 먹자. 혼자 사니까 귀찮아서. 이 세 가지 이유가 가장 흔한 대답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조금만 먹어서 혈당이 안정되는 게 아니라 조금만 먹기 때문에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몸이 에너지를 찾기 위해 저장된 당을 꺼내 쓰기 때문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당뇨병 환자 중 약 60%가 식후 혈당 급등형, 식후 고혈당형에 해당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에 가장 많이 나타납니다. 즉, 먹는 음식보다 아침이라는 시간대가 당 조절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셈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서울의 한 내분비내과 전문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 공복이 길면 혈당이 불안정해집니다. 단 것을 먹지 않아도 우리 몸은 스스로 당을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당뇨병 관리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식사에서부터입니다. 특히 아침 식사가 하루 혈당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아침 한 끼는 단순한 식사가 아닙니다. 몸의 리듬을 시작하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불규칙하면 하루 전체가 흔들립니다. 지금 당신의 아침 식사는 어떠신가요? 혹시 위에서 말씀드린 5가지 잘못된 습관 중 하나와 비슷하지 않으신가요? 당신의 아침 식사 습관과 식사 후 몸의 느낌을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다음 장에서는 왜 아침 식사가 이렇게 중요한지, 그리고 몸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단 것도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오를까요? 이 질문의 답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변화 속에 있습니다. 일 아침에 혈당이 오르는 이유, 밤새 우리는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그 시간 동안 몸은 에너지가 부족하다 하고 느끼며 간에 저장된 당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합니다. 아침이 되면 몸은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면서 코르티솔, 촐티솔과 글루카곤, 루차곤이라는 2가지 호르몬을 분비합니다. 이 호르몬들은 몸의 에너지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혈당을 자연스럽게 올리는 작용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자기 전엔 괜찮았는데 아침 공복 혈당이 높다고 느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는 새벽 현상, 새벽 혈당 상승이라고 불립니다. 2. 단순한 아침이 위험한 이유. 이 상태에서 흰죽, 빵, 과일 같은 탄수화물 위주의 식사를 하면 몸속에서 2번째 변화가 일어납니다. 피 속에 당이 빠르게 들어오지만 아직 인슐린이 충분히 분비되지 않은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혈당이 급상승하게 됩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연구에 따르면 아침 식사에서 단백질이 부족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후 1시간 혈당이 평균 45mg/dl 더 높았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3.
인슐린이 따라가지 못할 때 생기는 일 단기, 피 속에 너무 많이 남게 되면 인슐린이 그 당을 세포 안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인슐린이 부족하거나 몸이 인슐린의 신호에 둔감해지면 당이 제자리에 머물게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 몸 안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이 시작됩니다. 당분은 혈관벽에 붙어 당화탕화라는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과정에서 미세한 염증이 생기고 혈관의 탄력이 서서히 떨어집니다. 이걸 미세 염증, 미크로 인플라메이션이라고 부릅니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 미세한 상처들이 쌓이면 혈관이 좁아지고 피의 흐름이 막히기 시작합니다. 사눈에 보이지 않는 손상의 결과 처음엔 단순히 피곤하고 집중이 안 되고 식사 후 졸음이 오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눈의 혈관이 손상되어 시야가 흐려지고 다리나 손끝의 감각이 둔해집니다. 더 심하면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국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4년 통계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의 30%가 뇌혈관 또는 심혈관 질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식후 혈당 관리 실패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즉, 잘못된 아침 한 끼가 몇 달 후, 몇 년 후의 건강을 결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 사례 김영호 씨의 이야기, 68세의 김영호 씨는 당뇨병 진단을 받은 지 5년째입니다. 그는 아침마다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빵 한 조각 정도는 괜찮잖아요. 그의 아침은 늘 비슷했습니다. 식빵 한 장, 커피 한 잔, 그리고 간혹 바나나 한 개. 처음엔 별다른 증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정기 검진에서 그의 HbA1c 수치가 6.5에서 7.8로 상승했습니다. 의사는 물었습니다. 아침에 식사 어떻게 하세요? 그는 대답했습니다. 그냥 빵 한 조각이요. 그게 문제인가요? 의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순서와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그 후 김영호 씨는 식사 순서를 바꾸고 계란과 채소를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2달 뒤 그의 혈당은 다시 안정되었습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있다. 몸은 언제나 신호를 보냅니다. 식사 후 갑자기 피곤해지거나 눈이 침침해지고 심장이 빨리 뛰는 느낌이 들 때 그건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혈당이 불안정하다는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면 몸은 조금씩, 그러나 확실히 망가집니다. 반대로 그 신호를 알아차리고 올바르게 반응하면 몸은 반드시 회복합니다. 7미니 결론 아침 혈당은 전날 저녁보다 높게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무엇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혈당 곡선이 달라집니다. 죽, 빵, 과일, 두유 같은 음식은 나쁜 음식이 아닙니다. 다만 잘못된 조합과 순서가 문제입니다. 식사 순서를 바꾸고 단백질과 섬유질을 함께 섭취하면 혈당의 급상승을 20-30% 줄일 수 있다는 국내 임상 보고도 있습니다. 즉, 당뇨병 관리의 핵심은 얼마나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먹는 양이 아니라 먹는 순서와 조합이 문제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면 아침 식사 후 당뇨병 환자의 몸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잘 이해하셨을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되는 내용이죠. 이 영상을 공유해서 당뇨로 어려움을 겪는 더 많은 분들이 이 정보를 알 수 있도록 함께 나눠주세요. 몸은 언제나 회복하려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그 기회를 주지 못했을 뿐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올바른 아침 식사는 약보다 먼저 바꿔야 할 생활 습관입니다. 이제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몸이 스스로 혈당을 안정시키는 방법입니다. 1. 혈당 안정형 아침 식사란 무엇일까? 혈당 안정형 아침 식사란
먹는 즉시 혈당을 올리지 않고 식사 후 2시간까지 완만하게 유지시켜주는 식사 방식을 말합니다. 서울아산병원 연구팀은 이 방식을 실천한 환자들의 평균 혈당 변동폭이 일반 식단군보다 약 27% 낮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작은 습관의 차이가 몸의 리듬 전체를 바꾼 것입니다. 이 첫 번째 원칙, 균형 음식의 종류가 아니라 비율이 중요합니다. 단백질 30%, 식이섬유 40% 탄수화물 30%. 이 균형이 맞아야 혈당이 천천히 오르고 천천히 내려갑니다. 예를 들어 밥만 한 공기 먹는 대신 밥의 양을 반으로 줄이고 달걀, 두부, 생선구이, 채소를 함께 먹으면 혈당 상승 속도를 절반 이하로 줄일 수 있습니다. 국내 당뇨학회 자료에 따르면 단백질을 포함한 아침 식사를 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분의 2에 낮았습니다. 2 번째 원칙 순서, 얻어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이 달라집니다. 1. 채소 먼저 섬유질이 당의 흡수를 늦춥니다. 9. 단백질, 다음 인슐린 분비를 천천히 돕습니다. 3. 탄수화물 마지막 이미 안정된 상태에서 단기 흡수됩니다. 일본의 도쿄의과대학 연구에서도 이 순서대로 먹은 그룹은 탄수화물부터 먹은 그룹보다 식후 혈당이 평균 38pmD에 낮았습니다. 작은 습관이지만 혈관에는 큰 차이를 만듭니다. 세 번째 원칙 속도, 스피드, 빨리 먹는 습관이 혈당을 흔듭니다. 이 말은 단순한 조언이 아닙니다. 한 숟가락을 20번 이상 천천히 씹는 것만으로도 식후 혈당 상승폭을 20% 줄일 수 있다는 국내 임상 데이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천천히 씹으면 위에서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이 늘어나고 과식을 막을 수 있으며 음식이 소화되며 흡수되는 속도도 완만해집니다. 즉, 속도가 혈당을 결정한다. 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5. 실제 식단 예시, 이제 가장 중요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마다 이렇게 드셔보세요. 현미밥 반 공기, 삶은 달걀 1개, 시금치 나물 1접시, 미역국 1그릇. 이 조합은 단백질, 섬유질, 탄수화물이 균형을 이루고 소금기와 지방이 과하지 않아 혈관에도 좋습니다. 현미의 식이섬유는 흰쌀보다 5배 이상 많고 시금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인슐린 작용을 돕습니다. 6. 계절과 치아 상태에 따른 변형 어르신들 중엔 씹기 힘들다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럴 땐 이렇게 바꿔보세요. 봄, 여름 부드러운 달걀찜, 두유 대신 무가당 요거트, 오이 무침, 가을, 겨울 따뜻한 보리차, 들깨 미역국, 잘게 썬 채소죽. 치아 약한 경우 현미 대신 귀리죽, 채소는 살짝 삶아 부드럽게. 이렇게 계절과 몸 상태에 맞게 바꾸면 꾸준히 유지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7. 아침 혈당을 확인하는 방법. 식사 후 60분 뒤 집에서 혈당을 한번 재보세요. 그 수치가 160 이하라면 안정된 상태입니다. 180 이상이라면 식사 순서나 음식 조합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서울대병원 임상시험 결과, 식사 후 1시간 혈당이 160을 넘지 않게 유지하면 HbA1c 수치가 평균 0.3% 낮아졌습니다. 이건 단지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이 실제로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824의 조언, 이 내용을 종합하면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당뇨병 관리의 시작은 약이 아니라 아침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이 말은 서울아산병원 내분비내과 이현정 교수의 실제 인터뷰에서 나온 문장입니다. 그녀는 덧붙였습니다. 아침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하루 혈당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아침을 바꾸면 몸이 바뀝니다. 구회복은 작은 습관에서 시작된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밥의 양을 조금 줄이고 채소를 먼저 먹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변화가 일주일, 한 달, 세 달을 지나면 몸이 반응합니다. 피로가 줄고, 눈이 덜 침침해지고, 잠이 더 깊어집니다. 이건 치료가 아니라 회복입니다. 몸이 스스로 균형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당뇨병 환자에게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자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늘의 식탁 위 작은 변화가 당신의 내일을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으니까 회복은 어렵겠지. 하지만 아닙니다. 몸은 생각보다 훨씬 강하고 당신의 몸은 지금도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뇨병은 한순간에 생긴 병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혈당이 오르내리는 그 작은 흔들림들이 몸의 균형을 무너뜨렸을 뿐입니다. 즉, 당뇨병이 사람을 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혈당의 변화폭이 몸을 지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루에 3번, 그 중에서도 아침 한 끼는 몸이 다시 균형을 찾는 첫 순간입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식후 혈당 변동폭을 36kD를 줄이기만 해도 심혈관 합병증 위험이 약 20%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의 변화가 아니라 혈관이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박순자 씨는 지금도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식탁에서 아침을 먹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순서가 다릅니다. 먼저 채소, 그 다음 달걀, 마지막으로 따뜻한 현미밥. 그녀의 식후 혈당은 예전보다 40 이상 낮아졌고 오후 피로감도 훨씬 줄었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이제야 몸이 조금씩 살아나는 것 같아요. 그 변화는 약이 아니라 식탁 위의 습관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늘 신호를 보내고 우리가 그 신호를 들을 때 비로소 회복이 시작됩니다. 당신의 몸은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루의 첫 식사부터 자신을 돌봐주세요. 오늘의 작은 선택이 당신의 내일을 바꿉니다. 구독도 해주시고 알림도 켜주시면 다음 영상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